제목 먹잇감. 글롱 드고 여자는 달리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달리기를 멈췄다. 아까부터 쉬고 싶었다. 산책로를 빠져나왔고 공원 중심에 있는 광장으로 몸을 돌렸다. 가장 먼저 다다른 빈 광장 벤치에 앉았다. 아직 숨은 거칠었고 크게 심호흡을 하며 벤치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여자가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광장 한가운데에 있는 대형 조형물 너머 반대편에 있었다. 앞으로 많이 수그린 자세였고 쓰러질 듯 이리저리 기울어지며 불안하게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대형 조형물에 가려져 맴도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말았다를 반복했지만 한 번 간 눈길은 거둬지지 않았다. 벤치 등받이에서 등을 뗐고 반듯하게 앉았다. 남자가 동작을 멈췄다. 몸은 더 많이 수그러졌고 양손은 힘없이 꺾인 듯한 양무릎에 기대듯 가 있었다. 지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길게 한숨을 뱉는 것도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남자와의 거리가 조금은 멀었다. 보이는 것도 남자의 뒷모습이 더 들어오는 애매한 옆모습이었다. 벤치에서 일어났고 남자가 있는 대형 조형물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반대편에는 벤치가 없었다. 그 대신에 광장 저만치 끝 가장자리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안준병 몇 개가 일렬횡대로 건조되어 있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의 핸드폰에만 열중하면 나란히 붙어 앉아있는 안준벽을 지났다. 그 다음 안준벽에는 중년의 배불두기 사내가 길게 드러누워 곤히 잠에라도 빠진 듯 시체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일요일 오후 어딜 가나 있게 마련인 무기력한 풍경들이었다. 그 옆 빈 앉은 벽에 다다랐고 걸터 앉았다. 아쉽게도 남자와의 거리는 저쪽에 있었을 때와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나마 시야를 방해하던 대형 조형물이 남자의 배경물로 바뀌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남자가 동작을 재개했다. 잔뜩 수그린 자세와 불안한 뱅뱅거림은 여전했지만 남자는 더 크게 주위를 맴돌기로 마음이라도 먹은 듯 그 범위가 점차 더 넓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보여주는 일련의 몸짓들은 더 볼 것도 없이 명백한 것이었다. 남자는 지금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무던히 헤매는 중이었다. 수그린 몸을 따라 자꾸만 더 아래로 떨어지는 남자의 고갯짓도 그러한 사실과 딱 들어맞고 있었다. 흥미로웠고 군침이 났다. 이제는 남자의 겉모습에 집중할 시간이었다. 곱게 빗어 넘긴 머리였다. 머리숱도 많아 보였다. 이마에 흘러내리거나 달라붙지도 않는 것으로 보아 왁스나 스프레이 같은 헤어제로 정성껏 고정해 놓은 것도 같았다. 옷차림도 말끔했다. 같은 디자인의 같은 색상으로 된 유연한 느낌을 주는 상하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품이 좀 작아 보이는 게 흠이라면 흠이었지만 눈에 거스릴 정도는 아니었다. 새 것처럼 선명해 보이는 흰 운동화와도 무척이나 잘 어울렸다. 남자와의 거리가 제대로 가까워진다고 한들 남자의 단정하고 매끄러운 뇌양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았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조심스러워지는 차림새였다. 지저분해 보일 필요까지는 없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18이었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일렀다. 자꾸만 더 아래로 떨어지는 남자의 고갯짓 탓에 남자의 얼굴을 아직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결국 중요한 건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 알려주는 것들이었다. 핸드폰 통화를 하며 지나던 여자가 바투 앞에서 멈춰섰다. 육감적인 몸매를 과시하듯 착 달라붙는 레깅스를 허리 부분까지 훤히 드러내놓고 얼굴도 상당히 살벌하게 생긴 젊은 여자였다. 들리는 목소리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고 풀이 죽었다.
남자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앞에 선 여자를 피해 한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예 앉은 벽 한쪽 끝으로 엉덩이를 쭉 밀어 옮겨 앉았다. 지나는가 싶더니 젊은 여자는 몇 발짝 내다 말고 또다시 앞에서 멈춰섰다. 머리칼이 곤두섰고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벌떡 그러지 못했고 젊은 여자의 눈치를 보듯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젊은 여자가 핸드폰 통화를 끝내며 가던 방향으로 사라졌다. 앉을 만한 다른 데를 찾아 얌전히 두리번대다가 안도했다. 도로 앉았다. 남자가 또다시 동작을 멈췄다. 아니, 이번에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듯 남자의 엉덩이가 땅바닥에 닿지만 않았다 뿐이지 완전히 주저앉 듯 풀썩 내려앉아 버렸다. 그러면서 위로 말아진 위독과 아래로 팽팽히 당겨진 다지 허리춤 사이로 적나라하게 올라오는 남자의 빤스도 아닌 민망한 맨 엉덩이골. 호재였다. 남자의 말끔한 구밈새 때문에 살짝 의기소침해져 있던 차에 다시금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려주는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은 남자의 얼빵한 모습이었다. 갑자기 입맛이 살아났고 입을 오물거렸다. 엄마로 보이는 여자의 손을 잡고 남자 근처를 지나던 성별을 통 모르게 생긴 꼬마아이가 야단을 떨었다. 남자의 흉측한 맨 엉덩이골을 기어이 여자까지도 목도하게 만들더니 기함하며 빨라지는 여자의 걸음걸이에 꼬마아이가 힘에 부친 듯 징징대며 멀어져 갔다. 남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쪼그린 그 자세 그대로 한참을 있었다. 그러다 아예 앉은 걸음으로 땅바닥에 코를 박고 남자가 다시금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대체 무엇을 찾는데 저리도 못 찾을까나? 당연 불쌍해서도 걱정이 되어서도 아니었다. 확실히 몸의 기운은 달아올랐고 순전히 신이 나서 뱉은 궁금증이었다. 남자의 한쪽 손에 무언가가 줄곧 쥐어져 있었다는 걸 안 건 바로 그때였다. 그걸 땅바닥에 떨어뜨린 듯 얼른 손을 뻗더니 도로 손 안에 담는 게 보였다. 앉은 벽에서 벌떡, 이번에는 정말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남자의 손 안에 담겨진 저 무언가의 정체도 궁금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남자의 곁에 바짝 붙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남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었다. 성큼성큼 남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속도를 줄였고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상하 조절 기능이 고장난 선풍기처럼 좀채 땅바닥에서 위로 고개를 들지 않는 남자의 얼굴을 잘 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서 있는 자세를 낮춰도 보고 큰 소리로 헛기침도 해보았건만 남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남자의 손 안에 담겨진 무언가의 정체는 의외로 빨리 들통이 났다. 그러쥔 소나기 사이로 어느 순간 그 물건의 일부가 비죽불거져 나와 있는 것을 보았고 어렵지 않게 바로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쪽 끝이 완곡하게 구부러진 모양의 가느다란 막대기. 그것은 안경에 펼쳐진 한쪽 다리였다. 남자가 뒤로 도는가 싶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어머, 죄송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지 뭐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개수작이야.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지만 한번 된통당하고 나서는 다시는 쓰지 않는 방법이었다. 그날의 치욕은 아직도 귓전을 괴롭히며 이 가슴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18. 그러나 어느덧 남자 곁으로 바짝 다가선 것도 잊은 채 다른 묘책을 궁리하듯 눈알만 굴리며 서 있었던 덕분에 남자가 인기척을 느낀 듯 마침내 이쪽으로 그 고개를 들었던 것이다. 행운이 따랐고 그러자 남자의 얼굴을 온전히 처음으로 보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긴장이 아니었다. 불안도 아니었다. 오롯이 확신하는 신호와도 같은 반응이었다. 남자의 얼굴이 빠르게 다시금 아래를 향했다.
그럼에도 그 곁을 뜨지 않았고 잠시 후 저만치 앞 벤치에서 늑다리 남녀 한 상이 자리를 뜨는 게 보였다. 남자는 오히려 이쪽을 신경 쓰듯 살짝 위치를 비켜간 채로 앉은 걸음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남자 곁을 지나쳤고 저만치 앞 벤치 쪽으로 다가갔다. 앉았다. 남자 쪽으로 얼굴을 향했고 벤치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석화와도 같은 아주 빠른 확신이었다. 명징하게 자신을 보여준 남자의 얼굴 덕분이었다. 얼굴에 대한 가늠이 헷갈리면 판단이 느려졌고 결국에는 확신을 하지 못한 채 아쉬운 마음에 그 주변만 서성이다가 돌아설 때도 많았다. 그러다가 지금의 저 남자처럼 아주 빠른 확신을 주는 상대를 만나면 그야말로 조용한 바닷가를 찾은 것처럼 마음까지 평온해졌다. 그래선지 고개 숙인 남자의 모습에서도 이제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것만 같았다. 온순하지만 알뜰하지 못하고 선하지만 그래서 흐리멍덩해 보이고 수줍음과 성실함이 함께 공들여 빚었을 나약한 순진함까지. 남자는 자신의 그 서러운 성정들을 첫눈에 얼굴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내놓고 있었다. 얼굴에 잘나고 못나고와는 무관한 것. 짧게 정리하자면 당신의 얼굴이 아주 만만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당신의 전체도 아주 호락호락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때 한쪽 신발이 무언가를 스친 듯 아래쪽에서 또르륵 하는 딱딱한 소리가 들려왔다. 벤치 아래로 고개를 숙였고 상체를 숙였다. 벤치 다리 안쪽에 깊숙이 있는 무언가가 보였다. 손을 뻗었고 집어들었고 안경알이었다. 남자 쪽을 보았다. 이걸 찾고 있었니? 알이 빠져서 안경은 손에 쥔 채로 말이야.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굴러왔대? 그러니 못 찾지. 두 쪽이 다 빠진 거니? 순간 속갯말을 듣고 한쪽 알은 잘 붙어 있다고 대답이라도 하듯 남자가 한쪽 손에 쥐고 있던 안경을 두 눈으로 가져갔다가 불편한 듯 바로 벗는 게 보였다. 손에 들고 있던 안경 알을 땅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안경알이 도르륵 떨다가 멈췄다. 주저없이 한쪽 다리를 무릎 굽힌 채 높이 들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안경알을 밟았다. 몸을 일으켰다. 번쩍 뛰어 올랐다가 안경알 위로 힘차게 떨어졌다. 드디어 뚝! 어쩌다가 또 고개를 든 남자가 마침 이쪽을 보고 있었다. 두 눈이 마주쳤지만 유만큼도 당황되지는 않았다. 자신하건대 남자가 눈치챌 일은 결코 없었다. 설사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한들 남자는 의심하는 자신을 되레 질책할 게 뻔했다. 당신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류니까. 그치? 편하게 자리에 앉았고 뜸을 들였다. 그러고 나서 보기 좋게 두 동강난 안경알을 집어들고 온 남자 곁으로 다가갔다. 남자는 아직도 앉은 걸음 자세 그대로였고 그 민망한 맨 엉덩이골도 계속해서 한심스럽게 까놓고 있었다. 이봐요, 이봐요. 두 번을 부르고 나서야 남자가 이쪽을 향했다. 혹시 이걸 찾아요? 맞아요? 아, 네. 저기 저쪽에 있던데 누가 모르고 밟고 갔나 봐요. 아, 어쩐데요? 어쩔 수 없죠, 눈이 많이 안 좋아요. 조금 그래요. 괜찮습니다. 남자가 저린 두 다리를 문질렀고 구부정하게 몸을 일으켰다. 아이 참 어쩐데요? 남자가 몸을 똑바로 세우더니 꾸벅 고개를 조아렸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라뇨. 어머, 지금 울어요? 남자가 창피한 듯 얼른 한쪽 손등으로 두 눈을 훔쳤고 다른 쪽으로는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도 남자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서러운 성정들을 결벽스럽게 품고 있었다. 혀 짧은 소리에 발음은 부정확하고 높낮이도 없이 톤은 일정하게 가라앉아만 있고 킁킁대는 것 같은 소리는 도멀함. 남자가 힘없이 돌아섰다.
곧장 광장을 빠져나갔고 한쪽 길로 멀어져 갔다. 그러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문 채로 갑자기 뭉클해져서는 넋을 놓고 있었다니. 행운이 따라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남자의 안경알을 무참히 박살내고 남자로부터 눈물까지 빼게 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정작 남자에게 계획했던 짓은 반드시 저질러야 한다. 무려 석 달 만에 발견한 제대로 된 먹잇감이었다. 멀어지는 남자 쪽으로 서둘러 뛰어갔다. 이봐요, 이봐요. 이번에도 두 번을 부르고 나서야 남자는 돌아보았다. 네, 남자가 여지껏 훌쩍였던 모양이다. 두 눈이 시뻘겠다.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동전들 대신에 명함 크기만한 빳빳한 종이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 한 장을 골라서 남자에게 내밀었다. 자, 받아요. 이게 뭔데요? 그것은 대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밖에 나갈 때면 항시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각기 다른 가게 이름과 문구가 적힌 할인 쿠폰이었다. 저기 저 앞 큰 사거리에 있는 헐크와 원더우먼 미용실이라고 알아요? 아, 네. 거기서 요즘 할인 행사를 해요. 거기 단골이어서 몇 장 받은 게 있는데 하나 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받아요. 가게 밖엔 안내도 없고 아는 사람만 아는 행사라서 할인이 커요. 커트는 공짜예요. 염색이나 펌어도 무려 80%. 계산할 때 주인한테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안경알 깨진 거 딱 해서 그래요. 머리 자를 때도. 됐네 뭐. 괜찮은데 어서요. 그럼 감사합니다. 쿠폰을 받고 해맑게 웃는 남자 앞에서 먼저 돌아섰다. 만약에 여기가 평화로운 천국이라도 된다면 또 모를까 해맑기는 개뿔. 어리석고 나태한 웃음이었다. 광장을 빠져나왔고 공원 산책로를 따라 다시금 달리기를 시작했다.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여자아이들 몇 명이서 허약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를 구석으로 몰아놓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여자아이들 얼굴이 낯설지 않은 걸 보니 교장으로 부임한 지도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우리 중학교 여학생들이 틀림없었다. 어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데로 가서나 할 것이지. 버젓이 사람들 지나는 산책로 근처서 할 게 뭐람. 저기 저 나무숲 쪽으로 가면 아무도 모르겠네. 못 본 척 지나치는 수밖에. 어른들 아이들 할 것도 없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곧 지옥이었다. 여기처럼 조그마한 도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지옥에서는 지옥처럼 굴어야 잘 사는 법이다.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만만한 상대를 고를 줄도 알아야 한다. 나이 60이 되도록 언제부턴가 잔병치레도 하나 없이 이렇게나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그러한 비결을 터득한 덕분이었다. 달리기 같은 운동들이야 그냥 보여주기식의 알리바이가 되어줄 뿐 건강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다. 남자가 헐크와 원더우먼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자르고 주인장에게 가짜 할인 쿠폰을 내밀었다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어디 신고는커녕 남자가 만들어낼 여러 패배스러운 표정들까지 자꾸만 떠오르자 달리기도 그만 멈춰야 했다. 배꼽을 잡고 푸아하 웃음을 터뜨렸다. 심신이 또 한 번 더 건강해지는 순간이었다. 아 맞다. 저번에 그 미용실 주인장이 가짜 쿠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던 것 같은데. 저기 있는 해장국집 쿠폰을 줄 걸 만들어 놓고 아직 한 장도 안 썼는데 거기 건. 중학교 교사 일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다. 담임으로 있던 반에서 한 여자아이의 왕따를 주도한 여자아이를 불러서 호되게 꾸짖게 된 일이 있었다.
왕따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준 뒤에 여자아이를 돌려보냈다. 돌아간 줄만 알았던 여자아이는 어느새 이쪽으로 다시금 돌아와 있었다. 갑자기 여자아이가 주먹을 날렸다. 바로 튕겨나가듯 바닥으로 나자빠졌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날 이후 학교 생활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었다. 아니, 천국을 만들고 싶었기에 천국으로 착각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아이들은 인사를 하지 않았고 코웃음을 치며 앞을 지나갔다. 없던 병도 차곡차곡 쌓이며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갔다. 어느 날부터는 유일한 위로였던 문학책들도 하나를 끝까지 읽어내는 게 불가능했다. 병원에서는 극심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학교 생활을 접어야 했다. 집 밖으로는 한 번을 나가지 못했다. 그러한 시간이 장장 5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연 집 밖으로 나갔고 그 후로도 한참을 지나서야 학교 생활은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 일에 다시금 열정이 생기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로지 심신의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일념밖에는 없었다. 여자가 갑자기 가짜 할인 쿠폰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대상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어쩌다가 그런 유치한 짓을 고안해냈는지는 여자만이 할 일이다. 그때부터 잔병 치레도 없이 심신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건 엄연한 사실. 감사합니다.